우리는 학문을 하지 신화를 네네, 다루진 네네.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관계를 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와서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이렇게 잘하는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마! 나 못할 것 같아. 스릴생 말고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이는 의학 콘텐츠 너무 오랜만간만 아닙니까?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됐다. 돌아올 때가 됐다. 깨어나자. 현실 의사생활. 그렇지. 그렇죠. 아직까지 이 콘텐츠를 안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찍은 줄 알았어요. 준비를 해볼게요.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아니야. 부정출혈 찍었죠. 정말 맞아. 정말 베이직한 건데 오늘은 아주 산부인과를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거의 1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월경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무월경이란 데피니션. definition. 오늘 영어 왜 안 나오실까요? 이러면서. definition. 너무 쉽다해가지고 여러 번 했잖아. 무월경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월경의 정의를 아하, 알지 않을까. 늘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무월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상월경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아니요,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글로 잘 배웠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28일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1일에서 한 35일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한 번 생리를 하면은 4일에서 한 7일 정도 생리를 하게 되는 걸로 돼 있고 양은 30cc에서 한 80cc 정도의 출혈이 있는 게 정상 생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추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생리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씩 나오는 거 갈색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네. 네,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 갈색으로 나왔을 때부터 생리냐 빨간 피로 나올 때부터 생리냐 학회에서 갈색부터 갈색으로 맞아요. 보이면은 이제 그날부터 워낙에 그 기간이 긴 긴 사람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부정출혈처럼. 그러니까 얘 자궁 내막이 탈락할라 말라 맞아, 탈락할라 맞아. 말라 하면서 이제 나갈까 찌끔찌끔 말까. 나오는 건데 그 앞 기간이 긴 게 이제 호르몬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내가 약간 취약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서서히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약한 뭐. 언니는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그냥 부정출혈 쪽에는 네. 뭐 그냥 맞아요. 개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막 그런 거 그러더라고. 있잖아요. 배란기 출혈 뭐 이런 거 음. 전문가입니다. 저는. 네. 산부인과를 위해서 태어난 제가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권정은 선생님한테 거의 다 있어. 괜찮은 거 맞아? 이러고 거의 다 있다고 거의 다 있다니요 이 아니 선생님. 산모 때 아니 네? 임신중 빈혈 있으셨죠. 그다음에 철분제 사이드 임신도 이펙트 잘하면 있었죠. 저는 순식간에 환자로 만나네. 아니야 아니, 산부인과 최적화. 그러니까요 산모 산부인과처럼 생겼다고. 환자 공감 최대. 삼관왕. 네네네 아. 받아들이죠. 맞아. 미래는 안 넣었어. 하지만 가장 많이 넣어드렸어요. 많이 넣어드렸고. 바이엘이 인정한 야지 카일리나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삽입 전문가.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4일부터 뭐 7일 하셨는데 뭐 요거 하루 이틀 정도 앞뒤로 뭐 3일에서 8일 요 정도 뭐 여유 두셔도 됩니다. 선생님 맞아요. 저는 막 닦으면 묻는 정도지 뭐 생리대를 적시진 않아요. 하루만 피가 나오고 끝나요. 이런 건 정말 좀 양이 적다고 보고 뭐 생리를 뭐 10일 이상 한다, 2주 가까이 한다 이러면 또 너무 길게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막 뭐 3일 했는데 저는 그러면 비정상인가요? 이러면 또 저 예, 뭐 조기 폐경인가요? 네, 뭐 생각보다 3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죠. 유도리가 있게 보기는 합니다. 2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 뭐 저는 45일에 한 번 해요. 2달에 한 번 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냥 주기만 좀 기네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 의학적으로는 사실 3개월에 한 번만 생리를 하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이완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월경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무월경의 정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차성 무월경, 생리 잘하던 사람에서 뭐 이제 무월경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생리 사이클 세 사이클을 건너뛰었을 경우, 그 이상을 건너뛰었을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무월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성 무월경은 초경조차 하지 않은,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원발성 무월경이라고도 하죠. 이 원발성 무월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채널을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대학병원급의 사실은 맞아.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흔한 원인들 중에 뭐 터너증후군이라던가 이런 염색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생식기 기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경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초경이 체질적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 됐는데도 초경을 안 한다 하면은 사실 병원을 데려가는 게,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기에도 초등학교 갈 때쯤 돼서 뼈 나이 한 번씩 찍어보고 맞아요. 한 번 정도 네. 체크해서 체크를 성조숙증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님 부모님들 잘 챙기셔야겠네요. 네네. 매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무월경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월경이라는 게 월경을 안 하고 오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임신이에요. 나이 불문하고 월경을 안 나이 하면 불문, 나이 맞아, 불문하고 맞아, 월경 맞아. 아,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 중에는 폐경. 이제 월경이 진짜 끝난 거죠. 그래서 호르몬 난소 기능이 다 돼서 오는 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성 무월경에서도 의외로 임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제는 부모님들이 성관계도 빨리 몰라서 그렇지.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험이 없는데 임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이야. 네. 사실 우리는 학문을 하지 없어요. 신화를 네네, 다루진 네네.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관계를 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아니 술을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먹어요? 술안 마시거든. 내가 되게 상상 임신. 메멘토처럼 그냥 까먹는 거지. 네? 아, 뭐야 이거? 살좀 그래서 먹은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의 기억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자기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아,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한테 뭐 약을 먹였을 수도 있고. 아니, 저는 뭐 의심되면 그냥 임태기 하세요. 그게 낫겠어요. 너는 이런 상황이 놀 일이 없어. 아니. 생리를 안 할 때 일단 병원 오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오세요. 제가 사실은 제일 답답할 때가 생리를 안 한다고 오셨어요.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100% 우리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아니요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돼.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건데 배란혈을 생리로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생리한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편지. Don't even worry about it. 진짜 없는데요. 야, 난 병원 가서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 내가 대박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헷갈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오기 전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맞아. 그럼요. 테스트는 테스트 근데 해보자. 내가 가능성이 없어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24.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네네. 2차성 이제 무월경 교과서에 보면은 아주 맞아요. 머리 아프게 여러 개 써져 있잖아요. 다양한 질병들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만성 무배란, 우리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긴 한데 배란을 해야 생리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 배란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의 과정이 끊기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만성 무배란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고 자기 난소 정상인데 왜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난소 모양 자체는 사실 요새는 중요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김슬기 선생님하고 찍은 그리고 저희끼리 찍은 또 앞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의아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제일 먼저 할 줄 알지만 저희는 갑상선이나 맞아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이제 먼저 검사를 하니까 환자들은 이제 뜬금없이 이걸 왜 해? 뭐 유주분비 호르몬 검사한다 그러고 갑상선 검사한다 그러니까 또 과잉 진료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눈탱이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갑자기 얘기를. 뜬금없이 저는 생리는 밑에서 하는데 왜 맞아. 갑상선을 하시죠? 맞아. HPO 엑시스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난소, 자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이 되는 모든 걸 모아보면 이 축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주분비 호르몬이거든요.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나오는 유주비 모유가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거기에 혹이 있던지 아니면 호르몬 장애가 있어서 많이 나올 경우에 호르몬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월경 안 일으키고 유주비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검사를 왔을 때 유주비 안 나오는데도 수치만 높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수치도 높고 유주비 나오는 분도 있어서 뭐 유주비 나와야지만 뭐 그게 있다고 말하긴 힘들고 어찌됐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높으면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월경을 안 할 수 있다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수치에 따라서 필요하면 뇌 쪽에 영상검사 MRI나 이런 것들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릴생에서 보셨던 이익준의 병동 수간호사님 딸이 왜 맞아. 뇌하수체 선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직 월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지분비 호르몬이 올라간 거의 원인 중에요. 소화제가 진짜 맞아요. 저 그런 적 있거든요. 정형외과 같은 데서 진통 소염제를 줄 때 보통 이제 소화제 같은 걸 섞어서 주잖아요. 그 소화제 중에 유지분비 호르몬을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은 또 안 올라가고 유즙만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약 끊으면 몇 주 안으로 좋아지거든요. 소화제 계열의 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즙이 나왔을 때는 의사한테 얘기해서 약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되게 장기 복용하는 케이스 중에 만성 위험이 있다든지 이제 맞아요. 그런 경우에 또 많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끔 약에 따라서 맞아요. 유주분비 호르몬을 수치를 올려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약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머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요. 배란을 자극하는 호르몬하고 똑같은 분자 구조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이놈이 올라가면 배란을 뭐 유도하는 거야? 뭐 내려가면은 배란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지 혼자 착각을 하고 무월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그 환자는 항진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올라가거나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은 또 정상적으로 맞아요.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뭐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러면 사실 이걸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되니까 항체 검사해서 그 항체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월경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검사나 유지분비 호르몬에 대한 검사들은 절대 과잉 검사가 아니고 기본 검사라는 거. 다른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선수들 가끔 이제 젊은 음. 어린아이들 청소년 운동선수들한테서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진 그런 경우에 우리 뇌하여 수체에서 나오는 HPO 엑시스에서 H 혹은 P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갑자기 수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기능을 좀 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몸에서는 내 몸이 지금 그걸 뭐라 기흉 아니 기흉이 아니고 이렇게 흉년. 흉년 이 충분한 영양이 기근. 없는 기근이 맞아. 든 상태인데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위해서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만 하고 그거는 잠깐 멈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이게 나오던 호르몬의 이 펄스가 이게 없어지면서 이 내 호르몬 사이클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도 많이 해. 이 섹스 호르몬들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잖아요. 지방이 너무 없으면 맞아요. 만들 거리가 없다. 맞아요. 좀 먹어서 살을 다시 찌워야 된다. 이상적인 몸매나 뭐 체지방 양이 있기는 한데 일괄적으로 나는 뭐 20% 할 거야.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늘 저희가 말씀드린 게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거나 갑자기 살이 좀 찌면서 내가 무월경이 됐다 하면 사실은 생리가 규칙적이었던 그때의 몸무게로 돌아가라. 돌아갈 수밖에 없어. 진짜. 돌아가라. 근데 너무 싫거든 그거는 맞아. 사실. 내가 어떻게 돌아가기 네, 싫거든. 맞아요. 요즘은 특히 또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니까 맞아요. 그거 말리죠, 하면서, 다. 네, 그거 하면서 진짜 많이 무월경으로 맞아. 오셨거든요. 대회 준비하신 분들이 무월경이 그렇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교과서 같은 데서는 생리가 끊겼던 그 맞아요. 체중 네. 플러스 1에서 2kg 정도라고 맞아 나와 올라와야 있더라고요. 된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너무하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급격하게 하지 말아라, 그쵸? 맞아요. 다이어트를 한 달에 1kg에서 2kg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1, 2kg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재미가 아무도 못 없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근데 이게 1년이 되면은 10kg가 넘는 몸무게긴 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빠지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적정하다고 하는 게 1, 2kg 정도 한 달에 조절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오즈모 모바일 하나 더 샀어요. 난 이번에 그건 못 쓰시면 되잖아요. 쓰겠더라. 대가리가 너무 막 덜렁덜렁거려서 그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벌키해서 아파트에서 들고 다니면 약간 좀 진짜 그래. 진짜 관종마저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와, 뭐 너 시원해. 지금 나한테 관종이라고 얘기한 거야? 어? 얘 지금 대놓고 나한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난 꼰대야. 착각입니다. 야 양쪽에서 이러니까 진짜 아닌 것 같잖아. 니네 그런다고 내가 쉽게 넘어갈 것 같아? 아, 역시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 아. 그럼 내가 다 알면서 속는다.